안녕하세요. 저에겐 7월이 항상 그때 겪었던 일이 생각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해 본 적 없는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30대 여성이에요. 부모님께서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고 내 못이 박히게 교육을 시켜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기도 했죠. 그런 저에게도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랑이 찾아왔어요. 처음부터 부드럽고 다정다감했던 남자친구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렇게 3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 왕래를 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중간에 1년 정도 연락이 안 되시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시부모님들이 원래 간혹 여행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끔 연락 안 되는 거 보면 걱정되지 않아? 아무리 자기가 아들이라도 그렇지. 부모님한테 관심 좀 가져. 에이, 우리 엄마 아빠가 금실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 맞다. 너 그때 이거 가지고 싶다고 했지? 어머, 이거 너무 비싼 건데? 이런 거 사지 마. 결혼 준비하느라 돈도 모자랄 텐데. 고마운데 돈 아껴 쓰자. 그래도 너무 고마워. 너한테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너무 걱정 마. 그리고 충분히 돈 아껴 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다행이고, 항상 고마워.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네.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난 월급이 늘 거기서 거기라서 자기한테 이렇게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러니까 자기도 그만해줘도 돼. 알겠지? 우리 그냥 서로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자.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일은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고, 늘 저에게 선물을 많이 해주는 남자친구였어요.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도 부담이 되었지만, 저에게 아끼지 않고 뭐든 지원해주는 남자친구가 좋을 때도 있었죠. 그래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돈을 쓰는 게 너무 해프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어 이제 좀 아껴 쓰자고 당부하던 때였죠. 그렇게 저흰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남자친구를 참 좋아하였기 때문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다정다감한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 너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나날이었어요. 그래도 서원이 그 정도 학벌의 능력이면 아주 괜찮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정하잖아. 너랑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다행이지 뭐. 그래도 성격까지 좋아서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 만약 성격이 이상했어봐. 어떻게 만났겠어? 그게 네 복이야. 엄마 봐라. 평생 네 아빠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넌 행복하기만 살아. 알겠지? 그래도 아빠는 열심히 살잖아. 무뚝뚝해서 그렇지. 엄마도 참. 아빠가 요즘엔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게 봐줘요.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남자는 무조건 곰살 맞아야 돼. 그래야 평생이 행복한 거야. 알겠니? 여자는 사랑도 받아야 하고. 평생 무뚝뚝한 아빠와 사신 엄마는 다정한 남자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 역시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전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대기업 회사원이었어요. 직장도 번듯하고 연봉도 높았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사윗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 결혼을 준비할 때 시어머니와 예물을 보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밖에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아침 일찍 갔다가 무조건 현금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이었죠. 사람 많은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외출을 길게 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도 하니 시어머니가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말이에요. 아유, 난 사람 많은 곳은 진짜 싫어했어. 네가 좀 불편하지? 항상 이렇게 아침 일찍 다녀야 하고 내가 야간 폐쇄성 공포증도 있어서 이해해줘. 너도 쉬는 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을 텐데 나 때문에 이렇게 매일 일찍 다녀야 하고.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아예 밖에 나가시는 거 힘들면 전 괜찮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우리 첫 며느리인데. 내가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선생님 며느리를 볼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아주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린 한 쌍이야.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을 누려도 되나 싶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좋아하셨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절 예뻐하시니 참 좋더라고요. 약간 시어머니의 공황장애가 걱정이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학교에 저를 찾는 웬 남정네들이 왔더라고요. 교무실에서 절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누가 날 찾는 거지 하고 놀랐었던 날이었죠. 여태까지 교사로 재직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 말없이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한 선생, 누가 한 선생 찾아왔는데 좀 나가봐.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얘기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던데 한번 가봐요. 네? 저를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 쪽에 있을까요?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지? 아, 감사해요. 그렇게 저를 찾아온 손님들을 맞으러 갔어요. 웬 남자들인데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절 어떻게 찾아왔냐고 하니 제 이름까지 다 알고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입을 여니 전 정말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으면서 당황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한정원 씨? 밀린 돈 받으러 왔어요. 아니, 김계복 씨랑 임숙자 씨 아시죠? 이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꾸고 갚질 않아서 아무리 아들한테 말해도 소용없길래 결혼할 사람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왔습니다. 뭐 이해하죠?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네? 아니, 저희 시부모님 되실 분들 이름을 맞는데 어떻게, 일단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번호 남겨주시고 가면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라서 좀 당황스럽기 그지없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는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고 가죠. 알아보실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가씨 인생 불쌍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빨리 발 빼요. 네? 참나, 이런 거 자주 쓰는 사람들 굉장히 골치 아파요. 네?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학교에 돈 받으러 왔다는 것도 창피한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항상 여유 있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보다 남자친구의 집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오늘 저녁에 당장 만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 따져 물었죠. 학교에서도 남자들이 우르르 저를 찾아왔다는 것이 소문이 퍼지면서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남자친구한테 따져 물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돈을 꾸시고 갚지 않으셨다니. 자기네 여유 있는 거 아니었어? 은행빚도 아닌 것 같던데 사채 아니야? 그 정도로 찾아올 정도면 학교까지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어떻게 된 거야? 아, 너한테 이걸 얘기할 때가 됐구나. 사실 우리 집 여유 있는 거 맞아. 근데 아버지가 지금 묶인 돈이 조금 많거든. 형제들이랑 재산 싸움할 것도 많고 그래서 아직 돈이 묶여 있어서 잠깐 필요해서 아마 사채를 좀 쓰셨나 봐. 당연히 땅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에 팔리지가 않으니까 돈을 갚지 못했던 거고. 근데 곧 땅 팔린다고 하더라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니, 갚을 돈이 당장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사채를 쓸 수가 있어? 내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학교까지 찾아온 거 보고 솔직히 무서웠어. 오죽 닥달하다 안 됐으면 아직 결혼도 안 한 내 학교에 찾아와? 진짜 오해라니까. 내가 이런 걸 너한테 왜 숨기겠어. 하여튼 이해해줬으면 해, 어? 나도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러워. 그 사람들이 나보고 빨리 벗어나래. 자주 사채를 쓰시는 건 아니지? 이번 일 확실하게 해줬으면 해서 그래. 절대 아니야, 진짜. 그 사람들 돈 받으려고 별수작 다 부리는 거 너도 알잖아. 드라마나 영화에서 못 봤어? 그냥 그런 거야. 남자친구가 계속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땅이 많아 이걸 팔아서 쓰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돈을 써야 할 때가 있는 바람에 제일 빠른 사채를 썼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선 은행권도 아닌 사채를 빌려 썼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만 설마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단순히 돈이 급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 시부모님들도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까지 올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가뜩이나 공황장애 있는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사과를 하니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요. 참 복잡했어요. 아이고, 내가 말 못해서 미안해. 어떻게 너희 학교까지 찾아갔다니? 정말 미안하다. 그 돈은 진작 다 해결했어. 네, 사실 너무 놀랐어요. 찝찝한 마음도 가장 크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럼 네 마음 알지. 미안하다. 결혼도 하기 전에 많이 놀랐지?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마음 풀어. 아휴, 미안해 정말. 너 놀랬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다. 놀라긴 했지. 그런 적은 처음이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거지? 나 믿어도 되는 거지? 어머님, 저 믿어도 되는 거죠? 아, 그럼. 당연하지. 아주 잠깐 땅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해라. 아유, 내가 미리 언지를 줬어야 하는데 우리 새아기 놀라지 않게.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저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접고 결혼을 준비하는 일은 계속되었어요. 한 번의 신뢰가 깨지긴 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도 시댁의 요구에 따라 정말 간략히 진행을 했거든요. 워낙 친척도 없는 분들이어서 작은 결혼식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도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이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친척과 지인들이 워낙 없는 남편을 배려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막상 결혼식을 하고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들도 그렇고 시부모님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행복하게 마쳤고 드디어 부부가 되었죠. 그때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이 무색할 만큼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남편과 막상 같이 살아보니 남편은 재택근무가 일상이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하는 빈도보다 재택으로 근무하는 일이 더 많은 남편이었죠. 사실 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남편이 워낙 그럴싸하게 설명해주는 바람에 믿었어요. 무슨 회사가 맨날 재택이야? 그렇게 재택해도 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출근하는 것 같아. 부럽다. 나도 재택하고 싶어. 그러니 대기업이지. 뭐 맨날은 아니지만 당분간 재택하려고. 이게 팀에서도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할 수 있는 거라. 써먹을 때 다 써먹고 해야지. 회사 나가면 회식도 잦을 거고. 신혼인데 너랑도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어때? 좋지? 나야 좋지. 맨날 집에 오면 자기가 저녁도 해놓고 청소도 다 해놓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고마워 항상. 고맙지 않아도 돼. 내가 집에 있으니까 하는 건데 뭐. 아, 맞다. 오늘은 저녁 엄마네서 먹기로 했는데 끝나고 엄마네로 올래? 그래 좋지. 그럼 난 바로 학교에서 어머님네로 갈 거니까 자기도 시간 맞춰서 어머님네서 보자. 이따 봐.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어머님네서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라 일이 끝난 뒤 어머님네로 향했죠. 어머님네는 주택이었는데 공동 현관과 어머님 집만 들어갈 수 있는 현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대부분 어머님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현관으로 들어갔지만 그날은 어머님네 현관이 닫혀 있어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동 현관은 시댁 아래층 새들어 사는 세입자와 같이 쓰는 현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세입자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세입자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머, 여기 위층 새댁이에요? 아휴, 내가 한 번쯤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지금 시간 좀 있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문이 두 개라서 오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요? 아니, 이 집구석이 뭐하는 집구석인 건 알고 시집 온 거야? 아니, 나 진짜 의문이라. 이렇게 멀쩡한 새댁인데. 세입자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뒤에서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세입자는 남편을 보자마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집주인 아들이라 불편해서 그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할 말이 있다는 게 그냥 이래저래 아주머니니까 뭐 수다나 떠시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편은 그 세입자를 보고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세입자는 당황했는지 인사를 받고 순식간에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이 조금 찜찜했지만 그냥 집주인 아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만 하고 말았죠. 자기 아직 안 들어갔어? 여기 엄마네 문으로 들어오지 왜? 공동 현관으로. 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집주인 총각이네. 아니, 이제 총각이 아닌가? 반가워요. 그럼 이만. 반가웠어요, 세대. 그럼 들어가요. 네, 반가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네 문이 닫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지. 자기 일찍 왔네? 그럼 엄마한테 전화를 하지. 여기는 거의 아랫집에서 쓰는 문이라 우리가 잘 안 써.
앞으로는 여기 현관만 이용해. 남편이 공동 현관문을 쓰지 말라고 해서 아랫집에서 불편해하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뒤 시댁에서 밥을 먹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온 것을 아시고 절대 그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철저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댁이 주인집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좀 의아하기도 하면서 어이도 없더라고요. 공동현관이 같은 공동인데 왜 그렇게 질색을 하시는지. 어머,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문 닫혀 있으면 꼭 전화로 해. 굳이 공동으로 들어오지 말고, 알겠지? 아니, 아랫집 사람들이 예민하단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가 주인집이라도 매너는 지켜줘야지. 그래도 몰랐으니까 이제 알아두렴. 네? 아, 근데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지 않던데요? 그래도 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어머, 맛있는 거 많이 하셨네요. 그럼 오늘 이것저것 많이 했지. 많이 먹고 가렴. 우리 정원이가 이렇게 며느리가 된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니까. 그날 그런 일은 있었지만 좋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혼생활은 계속되었죠. 그래도 8개월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재택을 오래 한다는 점이랑 시댁에는 꼭 어머님 요청이 있을 때만 간다는 점 말고는 말이죠. 오히려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니 편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급성 두드러기로 인해 응급실에 다녀온다고 하였고 저 혼자 시댁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걱정되긴 했지만 첫 명절이기도 하니 먼저 갔어요. 하지만 그날 너무 일찍 간 것인지 역시나 어머님네 현관은 닫혀 있었고 공동 현관만 열려 있더라고요. 그냥 빨리 들어가자는 마음으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댁 아래층 살던 세입자를 다시 한번 마주치고 말았어요. 그 세입자는 저번이랑 다르게 좌우를 살피더니 절 보자마자 그날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유, 돌았네, 돌았어. 아,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와? 내가 그때는 말 못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꼭 이 말은 해주려고 했어요. 저 집이 뭐 하는 집인 줄이나 알아? 아가씨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응? 얼른 내 말 듣고 정신 차려, 아가씨. 세입자의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전 그 길로 시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8인 가족 침상을 휙 젖히자 순간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더라고요. 제가 일찍 온 걸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그 이불 속에서 돈을 세고 있더라고요. 출처를 모르는 돈을 말이죠. 어머님은 그걸 황급히 숨기려고 급급하셨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침상을 젖히자 그 돈들을 화들짝 숨기며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돈은 절대 깨끗한 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세입자가 얘기해준 이야기는 이 집구석은 시아버지부터 시어머니까지 모두가 사기꾼이라는 거였어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물론이고 친한 지인들, 친척들한테까지도 다 사기를 치고 지금은 전과자로서 모든 신용을 잃었다고 했죠. 지금도 또 이런 현금 더민들만 봐도 어디서 사기를 치고 온 것인지 모를 돈들이었어요. 학교 교사인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끔찍했고요. 이게 다 뭐예요? 전자발찌? 아니, 전자발찌도 전자발찌인데 어머님이 사기로 전가 8범에 아버님은 폭행죄에 사기죄로 12번 맞나요? 중간에 연락 안 됐던 것도 나 깜빵 들어갔다가 나온 거고요. 아, 어머님,
공황장애가 그때 생긴 거라면서요? 누가 그러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 어? 누가 그래? 누가 우리가 범죄자 집안이라고 그래? 다 들었어요. 정말 충격이네요. 여기 아랫집 아주머니가 돈이 없어서 여기 살고 있는 거라는데 본인들도 마주치기 싫을 정도로 소름 끼친다고 하던데 저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서원 씨도 다 아는 얘기죠? 기가 막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인데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넌 뭐 깨끗한 줄 알아?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사기도 치고 이러고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리 남편 아주 억울하게 그때 성범죄로 몰려서 간 거야. 알아? 우리 남편은 죄 없다고. 인간이 이렇게 뻔뻔해서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이렇게 모든 걸 안 이상 전 절대 이 집이랑 못 살아요. 예, 우리 말 좀 들어봐. 덜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 있니? 응? 그냥 우리 과거라고 생각해 주렴. 우리 이제 그런 건 안 해. 뭘 안 해요. 최근에 연애 때 연락 안 됐던 것도 깜빵 갔다 온 거라던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지. 부모의 아들에 아주. 전 여기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득달같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대화를 하는 순간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남편도 여태까지 저를 속인 겁니다. 회사원이 아니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 위주로 했던 거고요. 전 너무 소름이 돋아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신 이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 뭐야? 불법 도박 사이트 아니야? 너 회사원 아니었니? 이걸로 돈 버는 놈이었어? 그 돈으로 나 선물 사주고 그런 거야? 진짜 역겹고 끔찍하다. 어디까지가 너네 집안이 진짜 얼굴이니? 도저히 모르겠네.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좀 진정해. 이건 그냥 부업하는 거야. 아니, 사실 일이긴 한데 너한테 피해 가는 거 없어. 피해? 남들한테 피해줘도 되고? 너 진짜 어떻게 그러고 살아? 너네 부모 닮아서 이러니? 나 더 이상 못 살아 너랑. 그리고 그동안 피해 끼친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본인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저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된 거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따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이없었어요. 너네 집안 전부 다 사기꾼이라며? 너네 엄마 아빠 그리고 너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미친 거 아니니? 근데 대기업 회사원 척 나를 속여? 나 진짜 끔찍해서 너랑 절대 못 살아. 알아? 소송 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사채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신용이 불량이니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리가 없지. 너나 너네 부모나 사람 잘못 봤어. 나 평생 속일 수 있을 것 같았니? 어쨌든 너한테 생활비 꼬박꼬박 줬잖아. 뭐가 문제야? 그냥 대기업 회사원이라고 생각해. 알겠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모른 척해. 어차피 이젠 나이도 드셨고 손 다 떼시려고 하고 있으니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야. 너네 부모가 그런 꼴을 너한테 계속 보여줬으니 너도 사람들 등쳐먹는 게 쉬웠겠지. 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끝이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남들은 그럼 투잡 쓰리잡 하면서 열심히 사니까 쉽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전 그 길로 집을 빠져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혼인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죄를 물어 고소했고요. 시부모님들에게도 절 속인 대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들을 마주하는 게 손이 벌벌 떨리고 무서웠지만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흉악범들의 집안이 내 시댁이었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치가 떨리고 끔찍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소송이 들어가면서 시댁 부모들도 조사를 받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 시댁 부모들은 지금도 어디 지역에서 고로쇠물이 나온다며 순진한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뜯어내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갱생불가한 인간들이었어요. 이걸로 조사가 들어갔어요. 이놈들 아주 악질인데요? 성과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또 사기를 치고 있다니. 그 현금 모두가 다 시골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한테 뜯어낸 돈이더라고요. 참나,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씨 아니었으면 지금쯤 그 노인들 평생 모은 돈 다 털리고 울고불고 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신고당해서 다행이지. 참나. 아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인간들이랑. 그러게요. 아주 벌 세게 주세요. 저런 인간들은 갱생불가 인간들이니까요. 어쨌든 수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사기죄로 연루되었죠. 지금까지도 계속 사기를 치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 현금도 시골 노인들의 돈이었고요. 정가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갱생불가한 인간들이어서 그런지 이번엔 징역을 세게 맞았더라고요. 아주 고소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을 생각을 하니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남편 또한 이런 사람들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 참 별로더라고요. 꼭 이래야겠니?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다고 한들 지금은 그냥 사람으로 봐주면 안 되겠어? 어쩜 그렇게 모진이 너? 뭐라고요? 과거 실수? 당신들은 날 속였어. 그리고 그 버릇 어디 가겠어? 나 절대 못 참아. 서은 씨랑 짜고서 대기업 회사원인 척 한 것도 분하니까. 그리고 아버님 전자발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알아? 정말 당신들 너무 끔찍해. 소금 피해자들이 잘못이지. 왜 나한테 그래? 지네들이 바보 같은 게 죄지. 아랫집 년을 당장 쫓아냈어야 했는데, 에휴. 거봐. 당신들은 이렇게 자기 반성이 없잖아. 또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렇게 살겠지. 벌 달게 받아. 알겠어? 특히 당신 아들 불법 사이트 운영한 거 아마 순순히 풀려나긴 힘들 거야. 모든 게 거짓이었던 삶 이제 다시 되갚음해 주겠어. 기다려. 그리고 당신들도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 생각해. 평생 나이 들어도 절대 못 고치지 그런 사기인가? 기막혀.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 돈 우리가 등쳐먹었니? 아주 오지랖도 무슨. 에휴,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풍비박산 나네 정말. 너네가 깜빵에서 살다 나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기대해.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우리 집 망하게 한 거. 1년 2개월이란 소송을 마치고 결국 남편은 징역과 함께 저에게 위자료를 조화했어요. 그리고 혼인무효 판결이 나서 혼인무효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 아랫집만 아니었어도 절대 들키지 않았을 거라면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나란히 교도소행에 결정되었죠. 시어머니, 남편, 시아버지 모두 다 교도소로 나란히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비밀스러운 그 사람들을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참 미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부모님들이 모든 게 가짜고 남편 또한 가짜의 삶을 살았다는 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모든 걸 알아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꼭 이래야겠냐? 꼭 날 이렇게 쳐넣으니까 행복해? 난 너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너무한다 정말. 뭐? 최선? 남들 등쳐먹으면서 나한테 잘하면 뭐하니? 그리고 너네 부모가 그런 사람이었더라도 너마저는 진실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야. 그런데 넌 날 기만했어. 그냥 벌 받아. 그리고 다신 찾지 마. 그리고 출소하면 제발 선량하게 살길 바란다. 알겠어? 너네 부모님한테도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 알겠니? 정말 끔찍하다. 지금 이 순간도. 속는 사람이 바보지. 내가 왜 죄냐고. 편하게 사는 것도 죄야? 남들은 나처럼 못 살아. 알아?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라고. 너처럼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야. 알아?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사는 너네 같은 인간들처럼 안 사는 거라고. 양심적으로. 양심에 밥 먹여주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참나. 하여간 유별을 떨어요. 그래. 나도 너처럼 답답한 인간은 사절이야. 미친놈. 정신 못 차렸네. 평생 그렇게 너네 부모처럼 교도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알겠어? 네 미래가 너네 부모니까. 전 남편은 저에게 너무하다 했지만 그 남자와 한순간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말을 짧게 마쳤어요. 모든 거에 속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성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무작정 잘해주는 사람들을 의심한다고나 할까요?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교도소나 들락날락하고 남들한테 사기치면서 번 돈을 많이 받으니 이렇게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왜 제가 되냐고 하겠죠. 정말 소름이 돋아요. 저런 비인간적인 인간과 결혼까지 했던 사실을 말이죠. 모든 소송에서 이겼지만 한동안은 우울해서 휴직을 하고 쉬었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웃으면서 말할 정도가 되어 이렇게 글도 쓴답니다. 7월에 결혼을 하여 7월만 되면 이런 끔찍한 기억이 다시 기억되곤 하지만 이젠 저에게 지나가는 에피소드라 여기고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층 더 성숙한 인간이 된 것 같아 조금은 뿌듯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별의별 일을 많이 겪고 사시겠죠? 하지만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요. 저희를 속인 인간들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들 잘못은 아니니까요.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우울한 분들이 계시면 힘내시고 이겨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주변을 보면 누구나 자신과 트러블이 있는 사람 한 명쯤 있잖아요. 저 역시 제 주변에 저의 속을 박박 긁어놓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요 근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을 대학교 때 만났어요. 우연히 대학 봉사활동을 갔다가 만나게 됐는데 남편의 인성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대학이었지만 전 약대였고 남편은 경영학과였는데요. 그때 당시 같이 잘 다니던 동기들은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그 중에서도 동기 한 명이 유독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난 진주가 콧대 높은 줄 알았는데 뭐 딱히 그런 건 아닌가 봐. 선배들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 진주가 제일 예쁘다고 많이 말했잖아.
그래서 얘가 콧대만 높아지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근데 뭐 만나는 사람 보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네. 진주야, 근데 너 그런 사람 만나서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만나야지. 뭐 집안이 좋대?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좋은 집안은 아닐 것 같은데. 연애를 집안 보면서 해야 돼? 난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데? 그리고 남자친구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앞뒤 재고 따지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날 보고서 좋아해주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데?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니? 너도 저번에 부잣집 직장인이라면서 엄청 좋아했다가 그 사람 너네 집안만 보고 접근한 거였다며 펑펑 울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한텐 왜 그렇게 말해? 아니, 그건 솔직히 속상해서 한 말이고. 그때 그 사람도 괜찮았는데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거든. 그냥 너희한텐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하여튼 너도 참. 우리 졸업하고 그러면 좋은 집안에서 줄을 설 텐데 벌써부터 별 볼 일 없는 남자 만나면 어떻게 하니? 나중에 너 이런저런 남자 만났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리고 너네 집도 빵빵한 거 아니잖아. 그럼 지금부터 관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 어차피 끼리끼리 사귄다곤 하지만 그래도 약대 졸업하면 급은 맞추고 만나야지. 넌 사람을 급을 따지고 만나니? 뭘로 급을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너처럼 급을 나눠야 한다면 나는 남자친구가 제일 높은 급이라고 생각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리고 약대 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너 진짜 이상하다.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야. 동기는 그 당시 남편에 대해서 무시를 했지만 전 그런 말들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남편은 저를 정말로 사랑해줬고 아껴줬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조용히 대학을 다녔던 저와는 다르게 그 동기는 과대표를 할 정도로 활발한 아이였고 다른 동기들도 그 아이 말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없는 자리에서는 동기들이 모두 모여서 뒷말을 하기도 했죠. 저는 단 한 명의 친한 동기만 친구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대학을 다녔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들 절 걱정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동기들은 모두 절 한심하게 생각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철없는 일이라며 비난하기도 했고 특히나 남편을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피로연 당시 동기들에게 인사를 갔을 때 모두들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게 남자 잘 만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러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딱 너보고 하는 말인가 보다. 임신했으면 이제 학교는 어떻게 다니려고? 너 지금 발목 잡힌 거야. 너야 약사하면 취업이나 그런 건 문제 없겠지만 솔직히 네 남편은 졸업하고 나서 또 취업하려고 아등바등 준비해야 할 텐데 그때까지는 어쩌려고? 결혼식장 보아하니 양가 부모님이 넉넉한 편도 아닌 것 같은데.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도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계획도 했고 아이가 생겨서 일찍 결혼하게 됐지만 나나 남편이나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행복해.
어차피 나나 남자친구나 졸업 앞두고 있으니까 문제될 것도 없고, 다만 내가 일하는 게 좀 미뤄질 뿐이지. 다시 일하기 전까지 양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 너는 그 말을 믿니? 솔직히 네 시부모님이야. 약사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옳다구나 받아준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네가 애 낳고서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좋아하겠어? 그래, 네가 뭐 행복하다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게 좋다고 하니 넌 그 정도로 만족하는 애인 거지. 어쨌든 결혼하고서도 우리 동기 모임 하면 올 거지? 괜히 주눅 든다고 참석 안 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이런 결혼식장 골랐니? 나 어릴 적에 가봤던 곳이랑 똑같네. 어쩜 이렇게 촌스럽고 좁고, 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야, 넌 무슨 결혼식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하냐? 진주야, 신경 쓰지 마. 얘,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선 엄청 부러워했어. 너 괜히 부러워서 그러지? 진주야, 여기 온 애들 다 음식도 맛있다고 다 칭찬이야. 얘 말 듣지 마. 넌 진주 일이라면 괜히 그러더라? 뭐 또 진주 속 뒤집어 놓으려고? 너 얘가 착해서 참는 거지. 그만 나대고 어이없는 말도 그만해. 결혼식장에서도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동기를 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전 졸업 이후 동기들과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듣기로는 동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동기 중 친한 친구 한 명만 제외하고는 연락을 다 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 더 지난 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바로 그 동기더라고요. 동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던 애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해왔어요. 다짜고짜 그동안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며 묻는 말에 전 황당했죠. 통화를 하면서 역시나 얘는 달라지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너 왜 우리 연락 다 피해? 너 우리 동기들 다 같이 모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졸업하자마자 동기들 모임 만들었는데 너는 한 번도 참석도 안 하고 애들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면서 살고 있어? 우리 이번에 모임 또 할 거거든?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번부터 참석해. 그래도 같이 학교 나온 동기인데 결혼했다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아, 그런 거 아니야. 바쁘다 보니까 연락하기 힘들었네. 잘 지냈어? 근데 나 모임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애도 있고 일도 하고 있어서 바쁘네.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어. 다른 애들 소식도 궁금하긴 한데 내가 아직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쁘네. 얘, 에버즈는 이모 없어? 다른 애들은 이모한테 애 맡기고 잘만 나오는데 넌 네가 애 보고 있는 거야? 아휴, 아이고야. 그리고 약사로 취업을 한 거야? 개국한 것도 아니고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꼴랑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될 텐데 그걸로 애도 키우면서 살 수 있나? 아, 나는 작년에 개국했어. 졸업하고 다른 곳에서 잠깐 일하다가 나도 약국 열었지. 신도시에 있는 병원 바로 아래에 오픈했는데 요즘 엄청 잘 되거든. 아니, 일자리가 필요하면 진작에 모임 나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지 그랬어. 그러면 우리 약국이나 아니면 아빠한테라도 물어볼걸. 아니야, 여기도 진짜 좋아. 월급도 많고
다른 동료 약세들도 있어서 쉴 수 있으니까 편하고. 언제 한번 너 약국 연대 가볼게. 어디 있는지 알려줘. 이번 모임은 참석하긴 어려울 것 같네. 다음에 모임 또 한다고 하면 그때는 참석할게. 그래, 동기 좋다는 게 어디야. 다른 애들 다 약국 차려서 좀 기죽어서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약국 차릴 만한 애들만 한 거지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는 법이니까. 직장 다니는 애가 얼마나 돈이 있으면 있겠어. 어쨌든 열심히 산다고 하니까 좋네. 우리는 너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 어린 나이에 애 가져서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시집 가더니만 잘 사는지 만지 연락도 없으니까 창피해서 연락도 못하나 싶었지. 어쨌든 잘 사니 다행이긴 하네. 이번 모임 네 시간에 맞춰서 하자고 해볼게. 애들도 다 사장이라 시간은 넉넉하거든. 너 시간 될 때 문자 줘. 그럼 그거대로 맞춰볼 테니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와 모임에 참석하라는 말을 들었던 저는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만나서 그때 전화 왔던 얘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다는 걸 듣고서는 친구는 경악을 했죠. 분명 절 괴롭히기 위해서 알아냈을 거라며 저보다 친구가 더 많이 화를 냈어요. 친구는 전부터 그 동기가 저에 대한 시샘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이후에도 계속 제 연락처를 물어보곤 했다며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은미가 나한테 전화 왔어. 동기 모임 하는데 나만 빠졌다면서 아이도 낳고 컸으니 이제 좀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졸업한 지도 꽤 됐는데 다들 동기 모임은 잘 나가는가 봐. 근데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나 너 말고는 번호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서 전화를 한 거지? 혹시 네가 내 번호 알려준 거야? 와, 걔 뭐냐?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 걔는 어떻게 어디서 알고서 연락한 거지? 와, 진짜 소름이다. 안 그래도 걔가 매번 네 전화번호 묻길래 내가 뭐라고 했거든. 걘 왜 자꾸 너한테 그런지 모르겠어. 질투하는 것 같아. 너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다 너 이쁘다고 엄청 칭찬했잖아. 그거 듣고서는 걔 뒤에서 별의별 말 다 하고 다니고 이상한 애야. 동기 모임 나도 별로 참석은 안 하는데 참석하는 애들은 쭉 가는 모양이더라고. 그거 참석하는 이유가 뭐겠어. 결혼하거나 약국 열 때 초대해야 하니까 가는 거지. 걔 아마 결혼해서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있는 걸 거야. 아, 그래? 전화 와서 작년에 개국했다면서 나한테 말하더라? 나보고 일자리 필요하면 자기한테 말하지 그랬냐면서 말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 여전히 걔는 남들 까내리는 취미가 있더라고. 어쨌든 이번에 모임 참석 못한다고 했더니만 내 시간에 맞춰서 약속 잡겠다고까지 하는 거 있지? 아, 걔 진짜 웃기는 애네. 안 그래도 걔 다른 애한테도 그래서 동기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지. 걔가 입만 열면 남가 내리느라 바쁘잖아. 솔직히 처음에야 뭐 활발하고 그러니까 괜찮은 아인가 싶지. 알고 보면 진짜 별로인데. 차라리 너 이번 동기 모임에 가서 확 엎어버려. 걔는 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나불거리잖아. 나 그 꼴 보면서 진짜 내가 더 말해주고 싶었는데 참았거든? 이번 기회에 다 밝혀. 학교 다닐 때부터 너 엄청 부러워했는데 아마 다 알고 나면 부러워서 미칠걸? 친구는 지금 상황을 이참에 다 말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 동기가 부러워서 다음에는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생각을 했었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니 그 동기는 더욱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옆에서 저보다 더 화를 내주기도 했지만 동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동기는 결혼을 한다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청첩장을 나눠주려고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동기는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여기 청첩장. 보고 다들 놀라지 마. 이번에 어렵게 고급 호텔 예식 잡았어. 여기 예약하기 엄청 힘든 거 다들 알고 있지? 우리 신랑 쪽에 연줄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결혼식 꼭 와야 돼. 우리도 신경 진짜 많이 썼거든. 특히 우리 진주, 너는 꼭 와. 너 결혼식 할 때 나 진짜 마음 아팠거든. 애 생겨가지고 급하게 결혼했다곤 하지만 좀 그랬잖아. 이번에 와서 대리만족하면 좋겠어. 야, 뭐가 그랬다는 거야? 진주도 괜찮은 곳에서 잘만 결혼했구먼. 넌 뭔 소리를 하냐? 그건 그렇고 그렇게 잘나신 네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난 그게 궁금한데? 이렇게 고급 호텔 결혼식 할 정도면 뭐 해외 섬이라도 하나 빌려서 한 1년 있다 오는 거 정도는 하겠네? 네가 지금껏 말한 게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 그래라. 너 1년 정도 사라져 있다가 오면 아마 여러 명 속도 참 편할 것 같은데. 얘는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내가 1년 없어지면 우리 약국은 어떻게 돌아가라고. 안 그래도 건물에서 우리 약국이 제일 잘 나가는데. 우리 휴가 간다고 문 닫으면 상권 아마 다 죽을걸? 신혼여행은 이번에 못 가고 다음에 가기로 했어. 나도 바쁜데 남편 사업도 바빠가지고 말이야. 시간이 안 맞아서 이번에는 못 가고 나중에 직원 채용하고 그러면 그때 여유롭게 갔다 오려고. 야, 너 진짜 웃긴다. 너네 약국 1년 문 닫아도 아마 아무 문제도 없을걸? 어차피 바로 옆 건물에 약국도 있는데 무슨 너네 약국 문 닫으면 상권이 죽어. 야, 진주는 결혼 똑소리 나게 했지. 신혼여행도 한 달 동안 갔다 왔잖아. 솔직히 결혼하고 그 정도 길게 신혼여행 다녀온 애들이 우리 중에 누가 있다고 그래? 야, 은미 너 돈 많으니까 진주보다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지 않냐? 뭐 한 달이 뭐야? 1년은 갈 수 있지. 와, 기대된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인이잖아. 우리 할 일은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 아, 결혼하면 결혼한 애들끼리 부부 동반 모임이나 할까?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진주는 좀 같이 하기 그런가? 아무래도 우리 신랑들은 다들 잘 나가는 사업가나 대기업 다니는데 진주는 좀 그렇지? 에이, 내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그래, 그렇게 해.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너는 괜찮겠어? 나야 뭐 결혼식도 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부끄럽거나 기죽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는 이제 결혼하는데도 그런 게 있나 봐? 내가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아, 아니다. 결혼한다는 애한테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치? 은미는 근데 되게 온실 속의 화초네. 세상사 잘 몰라서 해맞고 너무 좋다. 네 신랑도 너 이런 모습에 반한 거 아니야? 은미야, 근데 결혼하는데 이제는 세상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너 그렇게 남들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다. 동기는 끝까지 저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같이 갔던 친구가 제 편이 돼주어서 별다른 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던 날 호화로운 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정말 제대로 준비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스러운 예식장이었는데 결혼식은 호텔에서 진행을 했지만 식사는 다른 곳에서 이동해 먹게 되었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동기의 다른 친구들이 저희들을 모아서 다른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상황이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듣던 얘기와 동기가 한 얘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애들아, 정말 미안해. 실은 오늘 갑자기 시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하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급하게 식당 섭외를 하게 되었는데 이해해줘. 그래도 여기 밥도 맛있는 곳이라고 했거든? 주변에서 맛있다는 곳 바로 섭외를 해서 온 거니까 이해해줄 수 있지? 나도 오늘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그래도 여기 밥 맛있고 비싼 곳이라고 하니까 괜찮지? 야, 아무리 그래도 생각해서 와줬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식 끝나고 바로 우리 데리고 다른 식당 가길래 다 깜짝 놀랬잖아. 그렇게 기대하라고 하더니만. 근데 결혼식장에서 식 올릴 때는 하객들 별로 없었는데? 언제 하객들이 많이 왔다는 거야? 아니, 세팅은 결혼식 보면서 식사할 수 있게 세팅된 거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도 되는 줄 알았지. 아휴, 얘가 요즘 결혼식을 잘 모르네.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따로 자리 마련해서 먹는 거야. 아무튼 오늘 내 드레스 어땠어? 우리 진짜 고심해서 명품 드레스로 선택한 건데 이쁘지 않았어? 거기 큐빅도 그냥 큐빅이 아니라 진짜 보석이야. 그래서 그런가 엄청 화려하고 이쁘게 나왔는데 너희가 그걸 아나 모르겠네. 역시 그런 드레스가 나한테 딱 잘 어울리지? 근데 진주야, 너는 아직도 그렇게 입고 다녀? 그래도 결혼식인데 좀 고급스러운 걸로 입고 오지 그랬어. 왜? 이 정도면 깔끔하고 그렇게 입고 온 건데 뭐가 이상해? 그러고 보니까 여긴 왜 너만 온 거야? 신랑은 여기 인사하러 안 왔어? 아니, 저번에 청첩장 줄 때 나는 한 번 볼 줄 알았는데 그때도 바빠서 못 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 여기도 왜 안 온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은 그런 거 없어. 신랑 하객 쪽 인사 가는 것도 바빠가지고 신랑이 배려해줘서 여기 온 거야. 나중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여기로 못 온 거지. 시부모님이랑 신랑 다 사업하잖아. 그래서 인사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못 오나 봐. 우리 부모님 쪽부터 인사했거든. 근데 시부모님이랑 신랑 하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는 아마 나중에 올 건가 봐. 어쨌든 우리끼리 뒤풀이 해보자. 결혼식 이후 동기는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와서 뒤풀이를 하자며 말을 했습니다. 인사를 도느라 바쁘다는 신랑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그때는 저희도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이 들었지만 동기의 표정을 봤을 때는 문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고 몇 달 후에 친구가 개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하를 해주러 간 자리에 역시나 동기들이 다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날은 전보다 동기들 모두 날이 서서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진주야, 너는 진짜 속도 좋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지만 이렇게 얕고 개업하는데 너 이렇게 친구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지도 않니?
너는 꼴랑 월급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얘도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돈 펑펑 벌 거잖아. 부럽지 않아? 나는 네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주변에는 다 하나씩 약국 차리는데 너는 아직도 월급쟁이잖아. 뭐가 배가 아파? 친구가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야, 축하해. 진짜 너무너무 잘 됐다. 솔직히 난 네가 언제 약국 여나 싶었거든. 능력도 있는데 아직 안 열고 있어서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리도 좋은 곳을 잡았어? 오다 보니까 여기 길거리에 약국 여기밖에 보이지 않더라고. 앞이랑 뒤, 양옆 다 병원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약국은 여기 하나만 들어오는 거지? 너 진짜 대박이다.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아유, 고마워. 역시 진주 너밖에 없다. 여기 온 애들 다 이제야 상가 들어선다면서 헛소리만 하던데. 진주 너만 이렇게 응원해주는구나? 그렇게 꿈꿨던 일을 이뤘는데도 나는 걱정이 퇴선이야.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어쨌든 여기 와줘서 다들 너무너무 고마워. 잘 되면 내가 정말 한도 크게 쏠게. 그리고 은미, 너는 좀 심보를 곱게 가져보는 거 어때? 친구가 잘 되면 좋은 거지. 무슨 배 아프고 말고가 하는 거야? 아, 너네 남편들이 다 데리러 온다고 했지? 이참에 다들 인사도 하고 뒤풀이도 같이 가자. 아니, 나는 걱정돼서 그러지. 동기들 중에 진주처럼 상황 안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과 대표도 했었고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지 뭐. 근데 진주 너도 좀 걱정 안 되니? 다들 약국 열고 있는데 네 이름으로 약국 하나도 없잖아. 아직까지 3억도 안 버는 거야? 네 신랑한테라도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너나 신랑이나 거지? 아휴, 마침 우리 남편도 데리러 온다고 하는데 너희 남편이랑 인사 좀 시켜야 되겠다. 약사 와이프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해야지. 동기는 그 와중에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고급 외제차가 약국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외제차가 멈추고 내린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손을 잡고선 동기들에게 인사를 한 남편의 모습은 마치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다들 제가 결혼할 당시 남편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듯 싶었어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한 이후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순수히 몇 억씩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회사가 잘 되면 남편 또한 저에게 약국을 열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전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러웠어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아이와의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뤄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건 동기들 중에서 가장 친한 제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동기들 사이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바로 그 동기의 남편이 왔는데 그 후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장님? 여기는 웬일이세요? 혹시 여기 약국 오신 거예요? 잘됐다. 여기 제 와이프 친구가 오픈한 곳이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와이프도 약사거든요. 여기 제 와이프입니다. 뭐해? 사장님께 인사드려. 내가 전에 말했지? 이번에 계약 꼭 해야 하는 거래처 사장님. 바로 이분이시오. 인사드려. 와이프 동기가
그쪽 와이프셨구나. 이런 인연이 있다니 새삼 놀랍네요. 저 알죠? 결혼식 할 때도 오셨고 아마 대학 다닐 때도 저 몇 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때는 저 별 볼 일 없다고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저 이렇게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진주 통해서 소식은 들었어요. 얼마 전에 결혼하셨다고. 그때 바빠서 사장님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는데 갔으면 정말 놀랬겠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네 남편이... 여보, 이분이 저번에 당신이 말한 그 거래처 사장님이시라고? 아, 저 진주 친구예요. 그때 결혼식 때도 보셨죠? 제가 진주를 정말 아껴서요. 그때 한 말은 진주를 너무너무 아껴서 한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마음이 다 놓이네요. 진주야,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당신 아시는 분이셔? 와, 잘됐다. 안 그래도 사장님 만나기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저희랑 한잔 하실까요? 안 그래도 사장님께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제 와이프랑 사모님이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 시간 내서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요. 여보, 나 지금 가야 할 것 같은데 거래처 분이랑 같이 술 한잔 마시고 올래? 나는 집에 가고 싶어서. 친구한테도 인사 다 했고 지금 여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따로 인사해야 할 것 같아. 거래처 분이랑 같이 한잔 하고 오려면 나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갈게. 그렇게 할래? 남편은 저의 말에 같이 가겠다면서 술자리는 다음에 하자고 말을 했죠. 그때 동기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사실 동기 남편은 저희 남편 사업체와 거래를 체결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동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후 전 남편에게 동기와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남편 또한 그동안의 얘기를 듣고선 너무 속상해했어요.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그동안 그 동기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자세히 알고 나서는 남편은 더 화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동기 남편과의 거래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거래를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듣고서는 확실히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동기는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를 사과를 저에게 했어요. 진주야, 너 네 신랑한테 무슨 말이라도 한 거니? 우리 남편이 말하는데 이번에 중요하게 거래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쪽에서 다짜고짜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 혹시나 네가 절대 안 된다 한 건 아니겠지? 진주야, 우리 그래도 대학 다닐 때 친하게 지냈잖아. 내가 선 넘게 간섭한 거 있으면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남편 사업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니?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단지 너랑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거짓 없이 말한 것뿐이지. 왜? 넌 항상 자신만만한 거 아니었니?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했었잖아. 근데 뭐가 걱정이 되는 건데? 네 말대로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던지 우리 남편이 나보다는 네가 더 잘났구나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도 거래를 안 했다는 건 다른 게 문제가 있었겠지. 진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남편 이번에 그 거래 꼭 해야 된대. 너희 남편 회사가 큰 곳이라서 거기만 잘 체결하면 다음은 술술 풀릴 거라는데
제발 한 번만 남편한테 잘 말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선 넘게 말했던 거 다 사과할게. 그래, 내가 너 질투해서 그랬어. 내가 어릴 적부터 너 너무 질투나서 그렇게 말한 거야.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예쁘고 거기다가 착하니까 그냥 질투나서 그런 거라고. 질투나서? 야, 너 여기서 더 질투나면 사람 한 명 죽이는 건 식은죽 먹기겠네? 네가 나한테 한 말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똑같이 해줄까? 네 주제에 약대 왔다고 한 거, 네 남편 별 볼 일 없다는 거,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 돈 없어서 약국 열지도 못한다는 거, 더 해줘?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나 나니? 아마 넌 기억에도 없을걸? 그렇게 잘난 척 하던 넌 어디 가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지만 너랑 나 사이에 일 가지고 남편 사업에까지 영향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그것 때문에 남편 사업이 망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너한테 상처 준 거 있으면 내가 다 사과할게. 우리 남편 지금 절실해. 그 거래 꼭 체결해야 하거든? 제발 남편한테 한 번만 잘 얘기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애가 난데 왜 나한테 부탁하니? 딴 애들한테 부탁해. 나만큼 무시하던 사람이 우리 남편 아니야?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남자라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던 건 생각도 안 나나 보지? 얘, 그거 네 입에서 나온 거야. 네 입에서 나온 말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주워 담아봐. 그거 다 주워 담아서 나한테 가져다 주면 내가 생각해 볼게. 동기는 자신의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저에게 사과를 했죠.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동기의 남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후에 동기 남편의 사업은 파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말로는 이미 그전부터 동기 남편의 사업은 위기를 맞고 있었고 동기의 이기심 때문에 결혼식장도 무리해서 호텔 예식으로 잡았던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자금이 없으니 신혼여행도 갈 수 없었고 결혼식 이후에 신혼집마저도 다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기는 결혼을 한 이후 남편과의 불화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저 말고도 다른 동기들도 종종 무시를 당해와서 지금은 아무도 그 동기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동기의 약국 역시 주변에 경쟁 약국이 계속 생겨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다른 약국 직원으로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 그 사이에 남편의 권유로 약국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동기들의 말과는 다르게 전 하나씩 차근차근 이뤄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왜 그 동기에게 그토록 희생과 미움을 받았을까 싶었는데 친구가 그 답을 해주더라고요. 전 대학 입학을 할 때부터 저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 찬 아이였다면 동기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절 부러워했다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래서 절 계속해서 경계하고 시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 약국을 잘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댁 친정 식구들도 모두 든든하게 절 응원해주니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긴 사연을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든 항상 지원해주고 지켜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늘 사이가 좋았던 부모님을 보고 자랐던 터라
전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거든요. 언제나 다정한 아빠, 그리고 내조자라는 엄마,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아빠는 의식을 잃고 15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여서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바로 잃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끼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의욕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쯤에 저희 엄마는 강하게 저를 몰아붙이셨고 엄마 덕분에 정신 차리고 남은 입시를 마칠 수 있었어요.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 이제 정말 너 하나만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 기대에 부응해줘. 아직도 안 믿겨. 아빠가 없다는 게. 엄만 괜찮아? 난 뭘 하던 아빠 생각에 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어쩜 그래? 아빠가 그걸 원할 것 같아? 입시 마치고 생각하자. 엄마 정말 슬픈 거 억지로 참고 이제는 너 하나만 생각할 거니까. 나도 엄마 슬프지 않게 노력할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 이제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 엄마. 다행히 아빠가 살아생전 남겨둔 유산과 보험금 덕분에 저희 모녀는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엄마와 의기투합하며 서로 다독이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을 무렵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능력이 뛰어난 남자는 아니었으나 다정하고 자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 생각도 나면서 자상하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솔직히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의 집 배경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고 마냥 사랑만을 택했어요. 어렸을 때 아비 잃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니가?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복하게만 살아가자. 그렇게 다독여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아직도 생각하면 울컥울컥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현수 씨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항상 힘들 때면 늘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오히려 웃는 날이 더 많아져서 행복하답니다. 내가 우리 애들 홀로 키워봐서 알잖아. 어머님도 홀몸으로 진짜 대단한 일 하신 거야. 멘탈 붙잡기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도 현수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니 정말 보기 좋구나. 우리 현수가 너 만난 것도 엄청난 큰 축복이지 뭐니. 저의 아픔을 알아주는 신랑이 있는 것도 좋았지만 시어머니 또한 남편 어렸을 적 아버님을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라 그런지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정말 나에게 잘 맞는 짝꿍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비 실속이 돈 사고를 치게 된 걸 알았어요. 코인과 주식에 돈을 몰빵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도 모자라 어머님 집에 조금 모아놓은 돈까지 홀랑 다 날려먹은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어요.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맨날 돈돈돈 하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야? 그럼 잘했다는 거야?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어떡할 거야 이거? 집이며 돈이며 아유 그 짓골 한순간이네 정말. 현수 있잖아요. 그래도 착실하게 회사 생활하는 현수 있으니까 돈 융통 좀 되는지 알아보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도 참 인생 한 방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주 멋지게 갚아줄 테니까.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진짜. 젊어서 네 아빠도 그렇게 돈 사고를 쳐서 날 힘들게 하더니 네가 꼭 닮았어, 아주. 남편네 집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차마 옆에서 보고만 있기가 힘들었어요. 어차피 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애초에 돈으로는 절대 엮이지 말라고 하였고 한 번이 쉽지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다 돈 얘기만 하게 되어 있다며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참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자랑 돈으로 엮이는 거 아니야. 아무리 결혼할 거라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돈이 오가면 되겠니? 그건 진짜 아니다. 그래도 옆에서 보고만 있기 힘들어서 어머님도 그렇고 현수 씨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지. 위로는 해줄 수 있는데 여하튼 난 반대야. 이게 한 번이 무섭지 두 번, 세 번이 되는 건 정말 쉽다니까. 네가 잘하겠지. 지인이 말렸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가족이 더 소중했어요. 아직 가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도 할 거고 어차피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오히려 더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쟤 때문에 제명에 못 산다.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생각도 짧고 철이 없어. 아유, 속상해. 아, 엄마. 일단 돈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좀만 기다리셔요. 이 집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데. 어쩜 형이라는 게 지 동생보다도 못났는지. 내가 진짜 미치겠다, 아주. 너랑 신혜 보기가 아주 나 부끄러워 미치겠어. 전 괜찮아요, 어머님. 뭐 어머님 잘못도 아닌걸요. 일단 현수 씨가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어머님도 맘 좀 놓고 계세요. 신혜 보기 부끄럽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진짜 형이 아니라 원수야, 원수. 일단 집부터 막아야 하는데. 신혜야, 그래서 말인데, 아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먼저 꺼내겠니? 아니야, 됐어. 내가 무슨 생각을, 에휴.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부탁을 하시고 싶어 했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말을 하다 마시고 꾸역꾸역 삼키셨고, 남편이 이런저런 백방으로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벌이가 넉넉치 않았던 남편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줄리 만무했어요. 옆에서 보기가 참 딱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돈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집 자체가 여유가 있었던지라 남편에게 여윳돈을 꺼주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렸는지 그 후에 알게 되었고 한번 이렇게 돈거래를 남편과 하게 되니 저에게 돈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에게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차용증과 각서를 다 쓰며 돈을 꺼주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정 힘들면 내가 돈 좀 꺼줄까? 계속 아르바이트랑 일했던 돈도 있고 그리고 적금도 이번에 만기라서 어떻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당장 급한 건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곧 결혼도 하는데 이런 모습 보고 있는 게 불편해서 그래. 어머님도 그렇고. 정말? 아, 나야 고맙지. 아마 엄마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지금 엄마가 거의 밥도 못 드시고 울기만 하시거든.
사실 엄마가 너한테 부탁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입이 안 떨어져서. 근데 네가 이렇게 먼저 생각해주니까 이제서야 가족이란 생각이 들고 안심도 되고 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미래 와이프와는 진짜 잘 얻었지 뭐야. 사랑해 신혜야. 그러니까 나도 어머님이랑 자기 보고 있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이 돈이면 조금은 숨 좀 트이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네가 힘이 되네. 엄마가 한 말이 맞았어. 내가 여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엄마가 널 꼭 잡으라고 한 이유를 알겠다. 진짜 여자 하나 잘 만났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이번 일 잘 헤쳐나가지 못했을 거야. 정말로. 제가 돈을 꺼주자 남편은 정말 고맙다고 하였고, 이 돈을 받은 시어머니 또한 너무 고맙다며 한 번 더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시어머니가 절 꼭 붙잡으라고 했다는 말을 했지만 처음엔 이 말 뜻이 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하신 말씀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내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고마운 게 당연한 게 되었고 당연한 모든 것들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처음엔 그렇게 고마워하시다가 이제는 대놓고 저에게 친정집 아파트 평수부터 시작해서 아빠 사망보험금 그리고 유산까지 대놓고 물어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제 돈이 아닌 저희 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 너무 불편했어요. 예, 오늘 저녁에 올 때 오리로스 해먹게 오리고기 좀 사와라. 너 돈 있지? 내가 돈이 어디 있겠니? 우리 잘난 예비 며느리께서 한턱 쏘는 거지. 이렇게 쏠 때가 좋은 거란다. 부추랑 양파도 사와. 부추 겉절이에서 올려 먹으면 되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 과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것도 이왕이면 같이 사올게요. 엄마 과일 좋아하잖아. 시어머니는 뭐든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작은 돈일지라도 저에게 늘 사다 달라 얘기를 하셨고, 외식을 하러 갈 때도 늘 제 지갑에서 돈을 내는 것은 당연했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항상 자꾸 나는 베풀기만 하는 것 같지? 아, 이러지 말자. 그냥 어머님은 아무 뜻 없으실 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말자. 이렇게 저를 다독였어요. 아, 근데 참 친정어머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니? 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좀 사시는 것 같긴 한데 아버님이 유산이랑 보험금은 많이 남겨놓으셨다 했지? 정말 좋겠다. 그런 게 엄청 쏠쏠하잖니? 아유, 나도 말년에 그랬어야 했는데. 아, 잘 몰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그래도 노후에 혼자 사실 만은 하실 거예요. 그래도 딸 하나 있는 건데 그게 다 네 거가 되는 거지. 우리 현수도 사이가 될 거지만 사이도 자식인 거고 그렇지 않니? 딸 딱 하나 있는 건데 너 모른 척 하시겠어? 금이야 오기야 분명 키우셨을 텐데 그런 자리에 우리 현수가 사이가 되는 거고.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혼하면 제 힘으로 살 거고 현수 씨랑 같이 힘 합쳐서요. 괜히 엄마한테 손 벌리면서 살 생각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도 했고요. 현수 씨도 우리 결혼하면 더 악착같이 살기로 했잖아. 아, 뭐 그렇지. 근데 여유가 되는 쪽에서 도와주면 좋긴 하지.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건데. 있으면야 어느 쪽이든. 그러게나 말이다. 뭘 그렇게 철벽을 치니? 너네 엄마도 딸 하나 있는 거
오죽 잘해주실 거야. 딱 봐도 그렇게 보이더구만. 애초부터 그렇게 철벽칠 필요 없어. 이젠 우리 한 가족인데 이런 거 뭐 뺄 필요 있니? 내숭은 신의 덕에 아주 든든하다니까. 이게 무슨 말뜻인지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 하면서도 뭐 재산 타령을 하시는 게 영 찝찝했거든요. 그때 아주버님이 돈 사고 쳤을 때 모른 척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괜히 돈에 엮여서는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앞섰고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본인이 어디 갈 건데 뭐 마땅히 입을 옷이 없다. 누군 어디 놀러 가는데 용돈 받았다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정읍에 단풍 보러 가는데 입을 옷도 없고 친구들은 죄다 아들들한테 용돈 받았다. 며느리가 옷 사줬다 하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 있지? 어쩜 그러니? 자식이라고 있는 거 하나는 저 모양이고 하나는 지 앞가림하기 바쁘고 진짜 외로워서 힘들다 시네야. 아유, 무슨 이렇게 기구한 팔자가 있는지 옷이랑 용돈도 없는 신세라니. 아, 현수 씨한테 제가 말해서 용돈 좀 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말하기 불편하시니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아니다. 현수벌이가 얼만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줘라. 넌 그래도 따로 돈 나갈 데는 없잖니. 네가 주면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용돈 주고 옷 사줬다고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럼 내면도 서고 얼마나 좋으니? 제가요? 어머님 드릴 순 있는데요. 저 어머님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지난번부터 계속 뭐 사와라, 사다 달라, 돈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네요. 고작 월급쟁이일 뿐인데 그러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뭐야? 너 지금 누구 신종 거지 취급하는 거니?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정말. 딸 같은 며느리 생겼다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네가 날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아이고 억울해. 며느리 하나 잘 봐서 행복하다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울면서 정말 실망이라고 하셨어요. 제 앞에서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졌고 괜한 얘기를 했나 저렇게까지 생각하실 줄 몰랐는데 내가 너무 막말을 했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간신히 시어머니를 달래드리고 용돈을 쥐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용돈을 주자 다시 한번 화색이 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든지 돈으로 해결되는 것만 같아서 마음적으론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현수 씨랑 비슷한 처지라서 한번 푸념해 본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네가 현수보다 낫잖니. 에휴, 고맙다. 잘 쓸게. 그래도 놀러 가는데 며느리밖에 없네. 자랑해야지 정말. 고맙다. 아, 네. 그럼 잘 다녀오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결혼이 얼마 안 남아서 엄마가 시간 되실 때 좀 뵙자고 하시네요. 그럼 만나야지, 우리 사돈어른. 지난번에 상견례만 하고 그 이후에 못 뵀잖니. 놀러 갔다 와서 날 잡잡구나. 우리 사부인 기티 줄줄에 손도 크시고 통도 넓으신데 이번엔 어떤 밥을 사주실까 싶네. 나 전복 좋아하는데 전복 요리 좋아하는 대로 가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웃어 보이셨고 잘 놀다 오셨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가 없으신 분이니 괜찮다를 한 100번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결혼식을 앞두고 어머니들끼리 약속을 잡아 밥을 먹는 계기가 있었어요. 물론 저와 남편 포함해서 말이죠.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정말 아들로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 결혼을 적극 찬성을 하셨어요. 한잔 밥을 먹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애들 신혼집 있잖아요. 마음 같아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아유, 돈이 원수죠 뭐. 아, 애들 신혼집은 걱정 마세요. 애초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애들 잘 살기만을 바라는 거죠. 애들 회사 쪽이랑 멀지 않은 곳에 알아봐둔 신혼집이 있는데 괜찮나요? 제가 딸이 하나기도 하고 워낙 현수도 아들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에 있어선 아끼지 않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아니요, 엄마. 일단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전세 구하고 천천히 대출 알아봐서 청약해서 집 장만만 하면 돼.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머, 신혜야. 엄마가 도와주시겠다는데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아니라고 철벽을 쳐? 하여간 우리 신혜 보면 가끔 답답한 구석이 있다니까. 너 말고 현수도 생각해야지. 첫 시작부터 이렇게 집이 있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 와,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제가 복은 있나 봐요. 좋은 장모님의 좋은 예비 와이프까지. 감사해요, 정말로. 아니야. 우리 신혜한테만 잘해줘, 아무쪼록. 난 우리 신혜가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되거든. 내가 무슨 바람이 있겠어. 그건 걱정 마세요. 뭐 아무래도 현수도 이제 사부인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 뭐 이것저것 도와주시면 아유 주체. 제가 별의별 말을 다 하죠. 일단 우리 애들 나눠 가진 기념으로 한잔 해보자고요.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죄송하게도 친정 엄마는 저희에게 신혼집까지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희들 힘으로 해결하기로 이미 그전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됐다고 한사코 고사했지만 시어머니는 왜 거절하냐며 너무 좋아하셨죠. 엄마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저 역시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남편이 저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 또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숙이 사고치고 저한테 꺼간 돈을 결혼식 전까지 갚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혼하고 혼수도 장만해야 하고 이것저것 들어갈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의 안일한 행동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자기 이번 주에 돈 주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신혼여행 가서 쓸 것도 한전해야 하고 집에 못 들여놓은 가구도 들여놓아야 하고. 아, 그거? 내가 좀 나중에 주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 부부인데 뭐. 네 돈이 내 돈이지. 내가 설마 떼먹겠냐? 아무리 부부가 될 거지만 그래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믿고 꺼준 만큼 기일 내 갚았으면 좋겠어. 에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어차피 이제 부부인데 우리 곧 부부야 시네요. 설마 돈 떼먹는다고 의심하는 거 아니지? 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건 신뢰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당신 진짜 실망스럽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 얘기를 엿들은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죠. 본인들이 좋다고 꿔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갚을 날짜가 되니까 저를 오히려 정없는 여자 취급하며 빡빡하게 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어이도 없고 심란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결혼도 고민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레 파혼을 하기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머리론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실행으로 옮기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이런저런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얘 시내야, 부부끼리 뭘 그러니?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뻔히 너희 집 사는 사정도 다 아는데 너무 그렇게 돈돈하지 마라, 정없게. 우린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 내가 너한테 성금면 좋으니?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넘어가자.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부부끼리 작은 신뢰 문제 하나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수 씨랑 어머님이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 좀 당황스럽네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제는 제가 돈으로 보이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요. 뭐야? 넌 가끔가다 아줌마를 섭섭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 까놓고 말하면 너랑 현수 잘 어울리고 잘 맞기도 하고 좀 기대면 안 되니? 너도 우리 현수 걱정돼서 돈 꺼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좀 가족끼리 의지 좀 하자.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거 하나에 신뢰가 깨지는 거 모르시냐고요, 어머님. 얘는? 그러니까 누가 안 갖는댔냐고. 준다니까. 근데 기한을 조금 넘겨준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왈가왈부하면 어떡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의지를 한다니. 주변 사람들 말이 모두 맞았어요. 가까울수록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했지만 결혼식까지 코앞에 온 마당에 부부끼리 이런 허물 정도는 덮어주고 살자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얻어주신 집에 미리 제 신혼짐을 차곡차곡 보냈어요. 결혼 후 바로 들어와 살 거였기 때문이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짐을 다 붙였는데 회사로 제 짐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자기도 짐 붙였지? 아니, 나 집에다가 짐 보냈는데 회사로 지금 짐이 다 돌아왔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도 종종 들릴 거고 또 자고 가실 거잖아. 그래서 막상 집에 가서 보니까 집이 좀 작더라고. 우리 엄마가 이 좁쌀만한 게 집이니.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옆동에 60평짜리 매물 하나 나왔던데 그거 하자. 나중에 아이까지 태어날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애초에 큰 집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엄마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보자보자니까 이거 완전 뻔돌이 아니야? 그냥 참자. 단점은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좋게 마음먹었더니 안 되겠네. 야, 됐고 결혼 엎어.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마마보이에 쫌생이 같은 놈이랑 결혼하려 했다니. 너 뭐 맡겨놨니 우리 집에? 야, 너네 엄마한테 전해. 사람 잘못 봤다고. 은근히 구슬리면 내가 또 넘어갈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에 만만의 콩떡이다. 이 뻔뻔한 모자들아. 바라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인간들이 어쩜 이렇게 뻔뻔하기 짝이 없어?
남편의 말이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이 해준 43평 신혼집으로 보낸 내 짐이 회사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서 그 집이 작다고 60평짜리를 요구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내 눈엔 이제 저에게 장가를 와서 한탕 장사하려고 하는 것밖엔 안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외동딸에 엄마 재산이 좀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전 너무 열받아서 이대로 있기엔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뻔뻔 모자에게 제대로 한 방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남편과 갈라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용기가 안 났던 것이 이제는 정말 아니라고 신호를 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뭐? 결혼을 파투 내자는 거야? 야, 우리 결혼식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장모님 같은 경우에 60평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 딸이 너 하나고 내가 아들 노릇 할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나도 이런 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진작 좀 눈치 있게 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이미 많은 게 엮여 있는데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 하지 마. 웃기지 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희 같은 신종 거지들한테는 절대 이렇게 쉽게 못 주지. 나중엔 아예 우리 엄마 집까지 빼달라고 하겠다.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각성이 확 된다. 야, 고맙다. 진짜 이제라도 알게 해줘서.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같이 빈대 같은 놈이랑 내가 평생 살 생각을 했다니 머리가 헷가닥해도 한참 헷가닥한 거지. 파혼이야. 정 그 길로 남편과 시모에게 한 방 먹여주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고 제가 꺼준 돈을 기한대로 갚지 않은 모자들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의 월급을 차압시킨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은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준비해왔던 가정에서 들어갔던 돈에 대한 부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오직 남편과 시모 때문에 이 결혼은 파혼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소송이라는 게 오래도 걸리고 꽤나 지치는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힘을 내어 진행하게 되었죠.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정말 이 결혼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소송을 걸고 아이 엄마가 마련해준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도 바꿔버리자 두 모자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얼굴을 하며 드디어 밑바닥에 걸맞은 본심을 보이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소름 끼치게 말이죠. 이거 정말 바보인 줄 알았는데 감히 뒤통수를 쳐? 고분고분해서 며느리 잘 얻었다 싶었더니 아주 무서운 년이네. 내가 할 소리지 이 아줌마야. 무서운 년은 당신이고 딸뻘을 그렇게 등쳐먹고 싶어? 홀로 외롭게 커서 이해 간다는 둥, 우리 엄마 힘들었겠다는 둥, 그렇게 개소리하면서 그렇게 얼굴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다행이지 뭐야. 이 결혼 절대 안 해. 내가 왜 해? 아, 진정 좀 해. 솔직히 넓은 집 우리끼리만 사는 거 아니고 자기도 살 건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우리 부부잖아.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너랑 나랑은 끝이야, 이 뻔돌아. 없이 사는 것들 가여워서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정말 소름 돋아. 저걸 그냥, 아유, 거의 다 넘어온 건데 진짜 아까워 죽겠네. 하여튼 전혀 우리는 꿀릴 거 없으니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너네 엄마도 아들같이 대릴 사이 얻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지네 주제 파악 못하고 아주 고고한 척
역겹다 정말. 시어머니는 제 마음대로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남편의 월급이 차곡차곡 가압류되어 제 통장에 돈이 꽂히게 되었어요. 저와의 금전적 거래를 갚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파혼의 책임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받아들여져 저에게 위자료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금액을 줘야 했습니다. 파혼의 책임은 물어야 됐죠. 친정 엄마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지만 그래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날뛰며 저에게 돈을 물어주어야 했고 그제야 아차했는지 저와 친정엄마를 설득하며 얘기를 들어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앞에서 돈줄을 놓치게 되니 이제서야 급급한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보니 웃음이 났어요. 그래, 인정할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진짜.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우린 가족이니까 미안해. 앞으로 주제 넘게 행동 안 할 테니까 없던 걸로 하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 월급 차압되는 게 말이 돼?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 어? 네가 어떻게 갚을 건데? 넌 죽었다 깨나도 안 갚을 거잖아. 그리고 이미 너네 엄마랑 너 검은 속내 다 봐버려서 절대 안 될 것 같아.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난 널 그래도 끝까지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겉만 보곤 몰라. 신혜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응? 앞으로 우리 더 잘 지낼 수 있을 건데 굳이 왜 그러는 거야? 현수 말대로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욕심이 과했어 너무.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떠니? 웃음내. 당신들 이런 걸 보니까. 아니 결혼했으면 내 등골 빼먹고 우리 친정엄마 등골까지 다 빼먹었겠지. 당신들은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웃기지 마. 당신들한테 다신 안 속아. 이젠 잘 지내. 다신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아니 진짜. 제발 마음 좀 돌려줘. 우리가 너 아니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집이 30평이든 40평이든 상관없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된 건지 참 미안해 정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인 시애미랑 네 남편 용서해 주겠니? 결혼식이야 다시 하면 되고. 정신 차려. 기차 떠났다고. 애초에 그만했어야지. 이미 당신들 검은 속내 다 알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어.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어리석은 결혼을 하여 모든 재산을 다 털릴 뻔했다고 생각해요. 그저 잘해주고 좋아해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던 철없던 시절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이 확 트였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제 일을 열심히 해나가며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파혼이란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참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든 제 노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찝찝한 마음이 들 땐 뭐든지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 나날이었어요. 저에겐 아주 큰일이었지만 막상 쓰고 보니 참 지금 다시 봐도 재밌는 에피소드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 세상도 알고 저에게 호의가 있다는 것이 마냥 무작정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깊게 알았으니까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봤지 이렇게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나 싶은 게 참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재밌었길 바랄게요. 그럼 이쯤에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